전 문제가 민사특별법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지금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네 번째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가면 갈수록 문제 푸는 것이 좀 더 쉬워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하나씩 암기를 꼭 해야 돼. 이게요, 여러분이 혼자서 이걸 가지고 낑낑거리면서 문제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강의를 들으면서 듣는 것이 훨씬 더 빨라요. 내가 한 문제 보는데 시간이 5분 이상 걸린다. 그럼 차라리 강의를 들어. 강의를 한 번, 두 번 더 들으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봐. 그러면 머릿속에 소리로 들으니까 머릿속에 기억도 오래 남고요. 무엇을 묻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 보고 또 하나 보고 또 하나. 저는 5개 정도 보면은 모든 문제의 포인트가 다 똑같아.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디가 문제가 틀릴 것 같다, 어디를 틀리게 했을 것 같다 하는 뭐가 생겨요? 감이 생겨요. 그런데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이게 안 되면 문제를 볼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어디가 초점이고 어디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냥 계속 이런 보면 문제 풀이하는 사람 보면 연필 가지고 처음부터까지 쭉 다 읽고 한 번 또 와, 한 번 쭉 또 오고 안 되면 동그라미 하고 뭐 이렇게 읽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딱 가다가 무슨 말이 무조건 걸려야 돼. 방지턱이 무조건 있어야 돼. 민법은 쭉 읽어가지고 중요한 키워드가 방지턱이 딱 있어야 돼. 거기에 멈춰야 돼. 그걸 멈추고 나서 결론이 가는 거예요. 그걸 연습을 하려면 그것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연습하면 금방이에요. 아시겠죠? 자, 문제. 갑이 2019년 10월 10일 을 소유 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10억이야. 중용 10억 동그라미. 자, 지금부터 봐. 여기. 자, 여러분 10억이란 게 뭐예요? 10억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얼마 이상이면? 9억 이상이면. 전국 어디에서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이란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 왜? 서울이 제일 큰데 10억이니까 전국 어디에도 해당 안 돼. 자, 첫 번째 써. 권리금이 보호돼. 10억이어도 권리금 보장이 돼. 10억이어도. 자, 두 번째 또 뭐가 인정돼? 대항력이 인정돼. 대항력. 세 번째 10년 기간이 보장돼. 10년. 네 번째 갱신 요구권이 있어. 갱신 요구권. 다섯 번째 뭐가 있어? 3기 연체. 3기 연체하면 뭐 할 수 있어?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소멸. 해지를 청구할 수 있어. 해지 청구. 이렇게. 이 5개는 9억 원이 넘는 경우에도 인정이 돼. 이것 빼고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5번 봐봐. X 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보다 줄고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여기 봐봐. 10억 원이 9억 원이 넘는 임차에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 없어?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틀렸어. 됐죠? 여기 한번 봐봐. 4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갑은 X 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당연히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10억 원이 넘는 경우 여기 들어갔어. 임차권 등기 명령 여기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신청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억 원이 9억이 넘는 것은 보증금 안 준다고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됐죠 지금? 자, 그럼 여기 갑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물어본다. 갱신된 것으로 뭐한다? 본다. 알겠죠? 여기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기간을 몇 개월로 정해서 6개월. 그러면 을이 누구야? 임대인. 을 소유니까 을이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은 6개월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 봐봐. 1년 기간 보장한다는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으니까 보장 안 된다니까. 보장 안 되니까 6개월로 계약해도 되고 1년을 계약해도 되는 거예요. 대신 몇 년 동안 보장해야 돼? 대신 10년 동안. 그러니까 6개월씩 계속 계약을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할 수 있다니까. 알겠죠? 최소 1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그러면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1번 갑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몇 년? 10년 포함할 수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지문을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것인데, 알겠죠? 이렇게. 자, 76번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 X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력권 줄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거주하고 있다. 그 정이 X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을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무가 주택을 소유받다.
말을 잘 읽어야 돼. 이것은 알겠죠? 눈이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야. 잘 봐. 병소유. 누구의 저당권? 을의 저당권이요. 그러니까요, 병소유고 을의 저당권 줄고, 을의 저당권이 1순위야. 1순위. 이게 지금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미쳐버려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은 여기 을의 저당권 1순위 병소유예요. 병소유에다 집 그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요, X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그러면 여기 봐봐. 갑 동그라미 갑. 2순위 임차인이에요. 1순위가 을이고 2순위가 갑이라고. 갑이 임차인이라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또 한 놈 있는데 정이 다시 또 저당권. 정은 3순위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 누가 1순위? 을이 누구다? 저당권. 거기다가 말소 기준 권례예요. 그러니까요, 을 이하의 모든 것은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을 이하의 모든 권리는 다 뭐한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임차권도 소멸해. 그러니까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번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경매가 됐으니까. 무가 경락인이에요.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임차권은 당연히 소멸한다니까. 승계하지 않는다고. 3번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라면 을보다 틀렸죠. 누가 1순위? 을. 갑이 몇 순위? 2순위. 그래서 을이 먼저 배당받아. 4번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갑은 소멸주의. 갑은 소멸한다고. 누구 다음이니까? 을 다음이니까. 그런데 5번 정이 갑보다 매각 등으로부터 말 된다 안 되죠. 정은 몇 순위? 3순위. 알았죠? 갑이 2순위. 왜? 확정일자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확정일자가 있죠. 그러니까 정보다 우선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갑은 탈, 조세포탈, 강제표 면탈, 법령상 제한의 애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여기까지 가로 묶어. 하지 않고 이것을 뭐한다? 뭐죠? 적법행위죠. 적법하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 갑이 적법하게 배우자 을과 이렇게. 아시겠죠? 다른 문제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적법하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이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줄거 명상약정. 명상약정은 유효야. 유효. 이것만 유효가 돼. 이거 유효. 자신의 엑스토지를요 누가요? 을명의로. 을명의 줄거. 을명의 명의 수탁자 이콜 타주 점유 옆줄 긋고 시효 취득 X 점 찍고 지상권 취득 X. 수탁자는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해. 알겠죠? 타주점이니까 시효 취득을 못해. 자, 이제 봐. 자,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 자, 갑과 을 사이 옆줄 긋고 신탁자 소유자.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아무리 명상이 유효해도 갑과 을 사이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또 제3자와의 관계 옆줄 긋고 제3자와의 관계 수탁자 을이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누구겠죠? 병 아니면 정이겠죠. 병이나 정이란 말이 딱 나오면 제3자죠. 갑하고 을하고 아니죠. 그러면 그때는 누구를 소유자로 봐? 수탁자를. 알겠죠? 불법 점유자가 나왔다. 불법 점유자 제3자죠. 누구를 소유자로 봐? 수탁자를 소유자로 봐.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불법 점유자가 있다. 신탁자는 직접 방해 배제를 해야 돼? 대위해서 해야 돼? 대위해서 이렇게. 아시겠죠? 1번 을은 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방금 뭘 썼어? 갑과 을과는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을은 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왜? 갑이 소유자니까. 2번 갑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어. 병에게. 그럼 봐봐.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갑이 자기가 자기 거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을 팔아먹었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아무리 병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갑과 을 사이에서는 갑의 거니까. 자 3번 정 그러면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누구? 제3자. 제3자가 불법점이죠. 그러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 을. 그러니까 갑 신탁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직접 방해배제, 대위에서 방해배제, 대위에서 직접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3번 틀렸죠. 4번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한 병. 을로부터 병 매수하죠. 병은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서.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왜? 을하고 병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죠. 을이. 알죠? 수탁자를 소유자로 보죠. 그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문제는 적극가담 줄거. 그러면 무효가 돼. 적극가담이란 말이 있으면 무효가 돼. 아시겠죠? 자 5번 병이 을과의 계약에 따라 X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이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이것은 봐봐. 이거 봐봐. 여기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래서요 지금 여기 배우자 을 이렇게 됐죠? 이것을 그냥 종종갑이 종종한 을에게 적법하게 명의스탁을 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똑같은 조건에서 뭐가 나온다? 종종 배우자 간 종교단체. 뭐라고? 종종 배우자 종교단체. 세 가지는 똑같다고. 명의상 약정 유효, 물권 변동 유효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78번 갑은 을에게 빌려준 줄거요. 빌려준 1,000만 원 줄거 소비대차라고 그래. 그래서 그러면 가등기담보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이렇게. 담보에서 을소유 X토지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병이 X토지의 저당권. 자, 병 동그라미. 병은 저당권이죠. 저당권 취득 후순위 권리자. 이러면요 후순위 권리자는 뭐죠? 후순위 권리자는 3대 원칙이 있어. 가등기 담보에서 후순위 권리자의 3대 원칙 뭐가 있어? 변제기 청산기간 내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 청구. 청산기간 내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 청구 이렇게. 1번 을의 채무 변제 의무와 여기 봐봐. 이런 말 하면 안 돼. 여기 뭐라 했어? 가등기가 뭐죠? 변제, 채무 변제하고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죠. 담보란 말이 나오면은 절대로 동시행이란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뭐를 먼저 변제해야 돼? 채무를 먼저 변제해야 돼. 담보, 저당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절대로 동시행이 아니다. 먼저 뭘 해야 돼? 피담보 채무를 변제해야 돼. 선의에. 동시행이 아니다. 먼저 변제 이렇게. 2번 갑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동그라미 본등기 당연히 무효죠. 청산 절차는 강행 규정 이렇게. 청산 절차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죠. 자 3번 을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줄거. 지나기 전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죠?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죠. 그래도 누구한테? 후순위 권리자한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4번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병이 누구죠? 잘 봐야 돼. 아까 했죠? 후순위 권리자 3대 원칙. 청산기간 내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 청구. 근데 여기를 뭐라고 했어? 지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청산기간 내. 그 다음에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해. 지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5번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X 토지의 소유권을 정의 취득. 누가 취득? 정의 취득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담보권 실행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실행을 위한 경매 있죠. 경매. 그럼 봐봐. 누가 1번이야? 가등기 담보.
누가 2번이야? 저당권. 알겠죠? 그러면요, 갑의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OX. OX.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로 소멸한다, 안 한다? 써, 거기다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써. 말소 기준 권리 옆줄 긋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 이 5개는 기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예요. 다시,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 뭐다? 말소 기준 권리. 무조건 소멸한다니까. 15조 가등기 담보 15조에 의하면 경매에 따라서 가등기 담보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돼 있다고. 말소,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105번 들었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 알겠죠?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몇 번? 2번. 자, 79번. 집합 건물이죠? 5분의 4. 그럼 5분의 4 이상을 하는 것은 1번 재건축 결의. 또 써. 서면 결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 결의라면은 전체요, 저 가리단 지폐가 있는 곳으로 봐. 그 다음에 써. 복구 비용이 건물가액의, 복구 비용이 건물가액의 2분의 1을 초과.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 복구 비용이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이렇게. 알겠죠? 그럼 5분의 4. 여기 봐봐. 자, 공용 부분의 변경 동그라미. 여기요,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그 다음에 사용 금지. 3개 묶었어요? 또 하나 써. 3개 묶으라고. 또 하나 써. 여기요, 경매 청구. 또 하나 써. 점유자에 대한 해제 및 인도 청구. 해제 및 인도 청구 했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 공용물 변경 가로 닫고 써. 15조. 그 다음에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집합권법 29조. 그 다음에 사용금지죠? 44조. 경매 청구죠? 45조. 그 다음에 뭐 점유자에 대한 해제 및 인도 청구가 돼 있어? 46조. 이것을 5개를 뭐라고 한다? 4분의 3이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또 여유 있죠? 옆에다 써.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 옆줄 긋고 소집 절차 생략.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또 하나 써. 임시총회 소집. 임시총회 옆줄 긋고 5분의 1 이상. 물론 규약으로 증감할 수 있어. 5분의 1 이상. 아무튼 기본적으로 5분의 1 이상이에요. 됐죠? 그렇게. 자, 마지막. 자, 80번.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대차. 그럼 누가요? 이 사람이 1번이다 이 말이죠. 1번 알겠죠? 1번. 임차권은 상속될 수 있어요? 임차권 상속해요? 임차권 상속한다 안 한다? 상속할 수 있다. 왜 상속할 수 있죠? 임차권은? 임차권은 이런 봐봐. 임차권은 뭐 할 수 있죠? 재산권이잖아요. 채권, 재산권. 그러니까 당연히 상속하죠. 자, 2번.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줄과 대지의 환가 등에도 미치죠. 대지. 왜? 우리 보면 뭐라 나왔죠? 건물 임차인은 대지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죠. 몇 년? 2년. 써.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 플러스 3개월 이렇게. 3개월이 지나면 없어져. 자,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여기까지 취득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권을 취득했어. 임차인이 그 집을 샀다 이 말이죠. 혼동으로 임차권 소멸. 혼동으로 임차권이 없어져. 따라서 자기가 임대인지 누가 자기가 소유자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소멸하는 거예요.
그걸 혼동이라고 그래. 5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 줄고 제3채무자 제3채무자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 왜냐? 양수인 밑에 또 하나 써.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이렇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자, 여기 마지막으로 잠깐만 봐. 여기 한번 보셔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보증금 1억이 있어요. 그런데 갑이 임대인이죠. 갑은 을한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죠. 채무자. 보증금만 가지고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채권자죠. 그런데 A가 있어요. A가요 이 사람한테요 돈 1억을 빌려줬어요. 이걸 채권자죠. 채권자인데요, 이 지금 을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가요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보증금이 있죠. 이 보증금을 뭐 했다? 딱 가압류를 한 거예요. 가압류.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나중에 A가요 판결문을 받아오면은 압류가 되죠. 그러면 보증금을 을한테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누구한테 줘야 돼? A한테. 그런데 갑은 A한테 돈 빌린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이 갑을 뭐란다? 제3채무자라고 그래. 이 사람은 채무자는 아닌데 돈을 줘야 돼. 제3채무자.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요 나중에 이 건물이 매매가 됐어. 누구한테? 병한테. 매매가 됐어. 병한테. 이걸 양수인이죠. 우리 법에 뭐라고 했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양수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압류 채권자 A는 누구한테만? 양수인한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보증금 1억 달라고. 알겠죠? 여기서 문제예요. 이 갑이요 보증금 1억 있었잖아요. 1억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 A가요 가압류에게서 압류가 들어왔어. 그럴 때 뭐라 그랬냐? 5월 1일 날이요 알았어, 내가 1억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 1억 줄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얘가요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월세가요 한 달에 500인데 5개월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얼마? 2,500. 나는 1억 준다고 했죠. 2,500 안 내고요 또 자기가 또 부부싸움 해가지고 또 방을 한 칸을요 홀라당 붙여가지고 또 2,500만 원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두 얼마의 손해가 있죠? 5,000. 그런데요 갑은 분명히 A한테요 얼마나 준다고 했죠? 1억을 준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 갑이요 병한테 처분한 거예요. 그럼 병은 10월 1일 날 돈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반환할 때 이 A한테 1억을 반환한다, 5천만 원을 반환한다. 얼마를 반환한다? 여러분요 우리 판례가 뭐라 했냐면 목적물을 받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요 5월 1일 날 1억을 주겠다고 알았어 대답했다고 할지라도 1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인도시까지 발생한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한다.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뭐란다? 승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다시 한번 읽어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 누구죠? A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병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이때 여기 제3채무자 양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 뭐 하면 된다? 반환하면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에 이제요 28회에 관한 것이고요. 우리가 30회, 29회, 27회는 이미 했죠. 28회 했고요. 자, 내일 있죠. 내일은요 2시부터요 해가지고 2시. 내일은 안 하고 다음 주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2시 있죠. 2시부터 해가지고 시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